사로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 건강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치유학회 제4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신원연송학술재단 B재단은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치유학회 제4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표. 법인 대한치유학회 기획이사 이승표.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사단법인 대한치유학회 기획이사 전상호 이하 같습니다. 부득이 수여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호명해드리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김철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수분과학회 회원 800명 이상, 그리고 대한치주학회, 네. 회장장 학회명 대한치주학회. B학회는 2020회계연도 한 해 활발한 학술 활동으로 타 학회에 귀감이 되었으므로 우수분과학회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대한치유학회 회장 김철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힘드십니다. 이거 뭐예요? 아유. 네, 200만 원의 상입니다. 학회명 대한영상치유학회 이하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됐어요. 한면 임플란트 학회. 최우수 분과학회 표창장 학회명 대한구강아간면 임플란트 학회. 이 학회는 2020년 회계연도 한 해 활발한 학술 활동으로 타 학회에 귀감이 되었으므로 최우수 분과학회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대한치유학회 회장 김철환. 축하드립니다. 김주연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 B학회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팀장으로 재임하여 원탑회의 제안 등을 통한 치약 분야 근거 중심 연구 개발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다양한 치약 연구 주제 개발에 초석을 튼튼히 한 공로가 크므로 전 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새겨드립니다. 2021년 4월 16일 대한치유학회 회장 김철환. 고맙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손우영 과장, 귀학께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팀 과장으로 재임하며 동시에 치의학회가 주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오프라인 교육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2021년 4월 16일 대한치의학회 회장 김철환. 분과학회, 치료구스 분과학회는 한번 받으시면은 3년 내에 못 받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뭐 다른 학회도 잘 많이 하셨고 한데 많이 못해 죄송하고, 저희들 이 상금으로 하는 것은 저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님의 저희 치의학회에 주시는 분과학회 지원금으로 상장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이상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학수사학회는 12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번이 7대 집행부고요.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 설립의 기본 목적은 처음에 설립 목적은 원래 이 양학수술이 구강의학과와 교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치과 여러 과가 담당하는 그런 치과 고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들이 다른 모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겠다. 이것이 이제 설립 취지였죠. 그동안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이 개선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학회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 저희 양호학회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 분과 학회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술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처음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 이것을 이용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회 활동은 치과 내의 다른 분과 학회와 경쟁하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다른 과 그리고 대국민이죠.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치과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 학회장님들 저희 학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날에 서면의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이 됐고, 서면 의견에 의장과 부의장님 및 21학회의 회장님께서 서면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안 심의 및 결정 사항에서는 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 7억 2,780만 원의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3가지 보고사항이 있었고, 대원관리 규정 개정, 선거관리 규정 제정, 그리고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회장으로서 일단 김철환 회장 후보자께서 선출이 되셨고, 감사로서는 김영수 구규나 후보자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상 정기총회 회의록에 대한 보고를 줍니다.
예, 작년 비서면 총회 회의록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통과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예. 네. 다음으로는 2020 회계년도 회무 보고를 총무이사이신 안강민 총무이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2020 회계연도 회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의 7에서 3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일반 현황 162개 그리고 치의학회 학회지 관련 그리고 저희 통합 치의학과 교육 현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시면 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이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이제 한동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혹시 어떤 신설 전문 과목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규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치과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학회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취업으로부터 이 과제를 받고 사실 예산은 지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임원들로 몇 분들이 TF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의학회 내부 자료라고 그다음에 저희 치과계 2016년에 정부 산하기관이 보건산업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거기 보고서 내용하고 의학회 과정들 이런 것도 쭉 훑어가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까 정민호 이사님께서 TF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하시면서 가장 공정하게 의학회보다 좀 더 잘 만들고있다고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규정화해서 오늘 학회장님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설 플로우를 해서 치의학회 총회에서 일단은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통과되면은 저희들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이첩을 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한치의학회를 통과해야지만이 신설학회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66페이지에 보시면은 학술활동 40점, 교육현황 20점, 진료현황 35점, 출연교육평가 25점 이렇게 해서 120점 만점에 60점을 득해야지만이 대한치의학회 총회에다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 치의학회 내 위원회는 부회장, 치의학회 부회장 1인과 이사 2인, 그 다음에 전문가만 학술단체장이 추천한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개 지금 전문가만 학회장이 계신데 그분에서 추천하신 11명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한 1인, 아마 대부분 그 취업의 법제이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치과병원의 회장 추천 1인, 그 다음에 전공의 회장 추천 1인, 그 다음에 치과대학원 협회장이 추천한 1인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한치의학회 총회에다가 보고해서 학회장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신설 과목으로 우리는 하겠다 해서 취업에다 넘기는 쪽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학회장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치과학회 표성훈입니다. 사실 저희 과목이 제일 마지막으로 전문 과목으로 신설되었기에 저희 다른 과목이 신설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처럼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이 유지될 수 있는 수련 기간이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제에는
이 규정과 더불어서 심의 규정과 더불어서 그 전문 과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학들에게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어린이로 성장해 나갈 과정을 기초를 삼는 부분이 참 중요하고 2016년에 통합치의학과가 의료법 시행 규칙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젊은 세대들한테 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뼈아픈 마음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 별점 4에 보시면은 일단 치과대학병원의 진료 과목 개설 여부가 점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치과대학 병원에서 50%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개설하면 15점을 부여하고요. 30에서 49점이면 10점을 부여하고 10에서 29점이면 5점을 부여하는 그런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대학병원의 전문 과목으로서 이게 전속 지도하는 지도 전문의가 몇 명인지도 표기를 해서 이런 그러니까 학술 활동, 교육 현황, 진료 현황, 그다음에 수련 교육 능력까지 해서 그것을 다 합쳐야지만이 60점이 넘어야지만이 치의학회 총회에 상정되는 겁니다. 혹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다른 학회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은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 회장님. 네, 대한측도학장애학회 안영준입니다. 그 전문가복 신설 여건 평가 이 평가표에 보면 학술활동이 4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40점에는 이제 전국 단위 학술대회 뭐 참가자 수나 학회지 발간 논문 편수가 있는데 그럼 이 활동의 주체는 학회인가요? 학회에서 활동하는 이 활동으로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희 35개의 그 분과학회가 어떤 특정 과목과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학회가 동시에 어떤 과목에 인벌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지금 전문 과목에도 어느 정도씩 쉐어가 되어 있는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학술대회 참가자 수나 뭐 학회지 발간 수나 이런 거에 주체를 어느 집단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술활동 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전문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학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하겠고요. 그 학회 구성이 됐을 때 이제 신설학회가 될 텐데 그 신설학회가 인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요. 전문 학회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 학회 또는 융합 학회 성격으로 이제 인준 신청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평가하는 것이 다른 세부 학회가 아닌 이상 기관 학회는 독자적으로 학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학회랑 같이 뭔가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전문 과목으로 신설되기 위해서는 이제 신설학회, 그 신설학회도 기관학회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35개의 분과학회가 이제 일단은 기관학회로 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 과목에서 배제된 학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저희 과목은 11개 과목이고 학회는 35개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회는 전문 과목 신설에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이신지?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학회자님 계신 중에서 우리 학회는 전문 과목으로 가보렵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조항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설의 경우에는 학회를 창립을 먼저 해야지만이 전문 과목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로드맵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학회장님들이 우리 학회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인준된 학회에서 전문 과목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표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학이라는 그런 전문가
과목이라고 하면 임플란트에 관계되는 학회도 3개 이상이고요. 또 전문 과목으로 되어 있는 구강 아가미 외과 학회나 뭐 치주과 학회나 이런 데서도 임플란트 학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그 임플란트 학이라는 전문 과목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이 학술 활동의 주체는 어느 학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대여섯 개 학회가 통합을 해서 임플란트 학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서 규정을 학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과정을 두고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몇 개 단체, 지금 인준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전문 과목을 추구한다 그러면 또 그게 나름대로 또 갈 수 있고, 결국은 모든 게 다 심의위에서는 분리해서도 평가를 할 것이고 또 합쳐서도 평가를 해서 총회에서 의결되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이 지금 아직 예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직 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서 그 디테일을 잡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굳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거를 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학회가 현재 기간 학회가 3학회가 있는데 그 3학회 중에서 특정 학회만이 이 전문 학회로 간다 하면 나머지 2학회의 입장이 좀 모호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좀 독특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유권에서 그걸 드리는 건 아니고 의견으로 드리자면 그렇게 전문 과목화 하려고 한다면 3개 학회가 뭔가 하나의 통합된 그런 뭔가의 구조 체계나 이런 거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 뭐 개인적으로는 듭니다만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는 심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제가 혹시 이쪽 질문을 먼저 앞쪽에 먼저 주세요. 질문 주셔가지고요. 예. 대한치과의사회, 그다음에 대의원 총회를 통과할 때 과연 물론 뭐 제가 그쪽에 관여해 본 적은 없으나 지금 전문의 진료 과목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희들 내부에서 갈등을 겪게 될 것 같은데 현재도 11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심의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한의학회에서 이런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위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한치의학회에서 치과의사 전문 과목을 하나 추가하자고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에 또 상위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이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테스크포스셨던 정민호 이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뭐랄까 제가 자료를 읽기로는 거기가 상당히 어떤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어서 거기를 통과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의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신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실 이제 저희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련 과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뭐랄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고급식으로 생기면요. 기준도 물론 기준이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수정 보완을 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는 수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사실 뭐 대의원 총회를 물론 이제 현재의 저희 치과계 구조로는 당연히 통과를 해야만 아마 이제 전문 과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수련을 받을 만한 어떤 준비도 다 돼 있고 사회적인 요구도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상태라면은 이 심사를 통과하는 걸로 거의 사실상 결정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져야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의사는 지금 29개 전문 과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과목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료법 시행 규칙에 진료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의료법 시행 규칙에 들어가는 게 뭐 단일 학회로서 그냥 의료법 시행 규칙에다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2016년에 경험했듯이 후학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전문 과목이 신설되고 이렇다면은 우리 자체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저희들 치약 이사회 내부적으로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을 더 조율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치약계 총회를 통과하는 정도만 되면은 그리고 이 규정만 어느 정도 그 레벨만 지켜준다면은 교육 환경이 되어 있고 학술활동 환경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치과계의 중지를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치약계를 통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 그냥 의료법 시행 규칙에다가 복지부에다 들이밀어 가지고 파워로 밀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사실 재정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좋겠고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왜 반대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별천 부분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저도 전문가가 많이 생기는 뭐 학문적인 발전을 해서 좋겠지만 정치적인 것은 좀 반대합니다. 보시게 되면 60점 이상을 경우 통과를 간주한다면 절대 60점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걸로 보게 되면 수련 교육 능력 평가를 어떻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어떻게 능력을 평가할 것이며 치과병원의 전문가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그걸 설치를 하는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면 지금 거의 불가능이지만 바로 가능할 수가 있는 게 별점의 내용만 고치면 됩니다. 이 점수를 우리가 30점으로 한다 한 번만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의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취지는 되게 동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아직 짚고 넘어갈 부분 아까 누가 의견을 결정할 것인가 부분 하나 하고 여기에 나가는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회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정확한 타임 스케줄은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 의사 결정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곧 묘한 식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러면 어떤 그 결정권자들이 정치 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개정 보완은 되게 새로 시설보다 되게 쉽습니다. 저는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점 4, 120점 만점에 60점 이상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규정 내용 잘 살펴보았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교 이광원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모든 규정에는 그 회의에 대한 통과라든가 결정사항을 어떤 그 추진하는 최종 결정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최종 처리되는지 확실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만 가지고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66페이지에 학술활동이나 여러 가지 점수 배정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규정 부분에서도
그러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는 듯해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이 내용은 그 치약회 내에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뭐 어렵법에 가지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취업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신설 과목이 그걸 신청하게 되면은 치약회 내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 아까 이제 의견 주신 그 별점 4의 부분 몇 점을 만점을 하냐 부분은 또 수정안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치약회 총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좋아, 이 과목은 점수도 통과했고 그 다음에 신설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학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지만이 그 전문 과목으로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의견서 보내고 취업에도 의견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절차를 가시는 겁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이 치약계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학회장님들이 추천하신 한 분 한 분씩 모여가지고 규정 신설된 제안서를 검토를 하고 점수화시키고 그 결과를 총회에다 보고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물론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거지만요. 심의위원회도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위에 절차를 밟아서 이쪽으로 넘기거나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제4조 제3항에 안건 심의에 있어서의 의결 및 부결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지요? 이게 최소한 규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규정에 나와 있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이제 별점 1, 2, 3, 4가 다 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점 만점에 60점을 지금 초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물론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변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회장님 말씀은 지금 별점 4에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로 간주한다고 별점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별점에 기재될 것이 아니라 본조에 이런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내용이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게 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모든 회원들한테 알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쪽은 제가. 네, 장애인 치과학회 금계입니다. 지금 이런 신설위원회를 만드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 전문가목 신설 여건 평가에 보게 되면 학술활동 점수가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TFT 그 위원들이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학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의학회 편집장이든지 그런 분들이 한 분이 들어가서 학회지의 질도 평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치약회 임원 두 분이 지금 당연직으로 올 수 있게 됐고, 학술활동 평가는 당연히 그 분야에 정통한 분을 추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뭐 다른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아니지. 자, 또 혹시 다른 제가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프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전문 과목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 내역들을 보면은 71페이지에 보면 진료 과목 설치 현황 보고서 해서 몇 년간 뭐 환자를 몇 명 갖다주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 과목을 이제 신설하는 걸 설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벌써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게 유사 진료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놓은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대요. 혹시 저 정민호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의과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제가 써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사실 저도 이걸 만들면서 자꾸 그 현재 저희 치과의 상황을 자꾸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장애인 치과병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병원이 있어요. 장애인 치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병원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장애인 치과를 우리가 전문 과목으로 만들자, 제가 특정 과목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면 이 기준이 있으니까 여태까지도 장애인 환자들을 조금씩 보고 있었던 분들이 그거를 독립된 어떤 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뭔가 만들려고 시도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걸 통과시키려면.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과목으로 나가는 어떤 그 스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기 전담 의사수도 여기 보면은 진료대행 전문 과목 교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보정과 교수신데 장애인 치과에 내려가셔서 자꾸 이제 일부 진료를 계속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전담 의사로 평가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그냥 초안이니까 그냥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의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게 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혹시 질문에 제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회장님? 예. 안 한다가 마이크 너무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치과보천학교 공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듭시다. 임플란트. 여기 되면서 임플란트 센터 다 갖고 있어요. 다 이렇게 나오면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왜 그때 임플란트를 거절하고 우리가 좀 더 두고 보자 했냐면은 이게 과연 하나의 학문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복합된 거예요. 이건 치료의 행태입니다. 하나의 행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걸 갖고 이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임플란트가 금방 생기죠. 장애인 치과 금방 생깁니다. 물론 저 호불호가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이건 조금 우리가 학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서 자꾸 왜 제가 말을 왜 이런 얘기를 이 대목에서 이게 나왔을까? 큰 취지는 동의합니다. 큰 취지는 동의하지만 조금 더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앞뒤를 모르는데 이게 아군 조건인지 모를 때 좀 쉬어가듯이 보면 이게 진짜 치과계를 제가 말한 아군 조건이 딴 뜻이 아니라 이게 진짜 치과 후배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생김으로써 치과계 하나의 소용돌이가 될 것인가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블루오션일지 레드오션일지는 아직 판단이 안 쓰면 그때 유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확실히 쓴다면 유보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나쁜 쪽으로 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 저희 세대들은 크게 문제 없다고 맨날 얘기하면 이 말이 제일 싫은 말인데 후배들이 듣는 말이. 제 말씀은 요걸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치약회에서 TFT를 만든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취업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뭐 돈 좀 달라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임원들끼리 TFT를 만들어 가지고 한 석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짜 고민하고 상향 기준을 만들 것이냐 하향 기준을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하고 의학기 아까 의학기도 조금 완화된 이제 그 레벨 정도로 지금 이제 120점 중에 60점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신설 지금 있는 이 기관 학교 중에서도 이 조건을 들이대면은 통과될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안 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자세한 걸 이게 뭡니까 이게 동경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지난 2016년처럼 후학들에게 남기지 못할 이런 학문들이 만들어 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 지금 통합취약과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 몇 분 되십니까? 그리고 수련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냐? 이런 우리가 선배들이 작성했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남기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을 최소한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말 못하면 저희들 셰프에다가도 저희들 우리 기준 없어요 하고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회장님들께서 이 별도 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더불어서 이 위원회 규정만 통과시켜 주시면은 다시 또 협회 대표와 또 전공의 대표와 또 만나가지고 좀 더 다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별표 4에 대한 120점에 60점 통과라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 항의를 하고 위원회의 규정은 통과시켜 주시면은 위원회 내에서 좀 더 논의해서 내년 봄에 총회에 다시 한번 이것을 별점 4와 함께 총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잠시만 아까 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이 심의 과정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신설 전문 과목 필수 충족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A2가 신청한 신설 전문 과목이 기존 전문 과목 혹은 기존 전문 과목의 조합과 겹치지 않는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느냐를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치과가 하나 기존의 치과 전문의가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의 지식을 제공하는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대로 따지면 임플란트 학회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기준은 심의위원회 만들어지면 더 다듬으시겠지만 현재 이 기준을 봤을 때는 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업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취약회 학자들이 하나의 규정을 뭔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프로토콜을 만들어 달라고 보내왔는데 취약회에서는 이거 없습니다 하고 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몇 부분들을 그러니까 몇 점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한다는 전제로 이 규정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대부분 취지에 찬성하시고 이래서 제가 지금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별표 4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대검토를 전제로 규정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는데 찬성하시는 학회장님들께서는 박수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의안을 이렇게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 수정 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별표 4 점수를 수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이 의안을 다수 의안으로 통과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두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결된 두 가지 안건 이외에 혹시 이 현장에서 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회원 무슨 보장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 안건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모든 의안은 마치고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1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법안 소위에서 3번이나 다루어졌고 또 얼마 전 법안 소위에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 설립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호소드렸고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 모두 공감을 적극 표시하였고 또 과학기술부 차관님 또 보건복지부 국장님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 부처와 우리 협회가 같이 구체적인 추진안 마련을 하는
작업에 이르를 정도의 도달을 하였지만 마지막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은 기재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큰 산이 남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뛰어서 작년 이른개수법 보안입법에 이어서 협회장으로서 치과계에 또 하나의 선물을 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총회를 통해서 지난 치의학회의 1년을 꼼꼼히 되돌아보고 또 한 해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치의학회의 발전을 빌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대면으로 보는 행사가 참 어려운 소중한 시간인데 저희 대한치유의학회 오늘 행사를 너무 축하하다 보니까 여기 초반에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치과의학회라고 잘못 써진 부분 분명히 대한치유의학회라고 했을 텐데 과학회로 되어 있어서 그 점 실수 죄송합니다. 대한치유의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위생사 협회장 임춘희입니다. 대한민국 치유학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치유학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를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김철환 회장님을 비롯해 37개 근과학회 임원 여러분과 이번 총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치유학회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치유학의 현재와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오며 대한민국 치유학 역사에 아주 중요하고 큰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치유학회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치유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약 분야 전문 학술 단체들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치의학 연구 및 교육, 학회지 발간, 학술 활동 평가 사업, 분과학회 활성화 및 지원 사업, 학술 표준 마련, 국제 학술 교류 사업 등 대한치의학회가 우리나라 치의학을 위해 일궈온 성과는 앞으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튼튼한 근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치의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 중 약 3분의 1 정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의학회는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김철환 회장님과의 만남에서 치과계를 위한 협력과 상생에 다시 한번 큰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치의학과 치위생학은 함께 성장해야 하는 학문이며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양 단체가 적극적인 상호 교류로 학술 역량을 향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동 연구 과제 수행이나 세미나, 학술 행사 등의 추진을 통해 치과계 모두 발전이라는 하나된 목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대한치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애써주신 대한치의학회 회원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희 협회장님 축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치과병원협회 황의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준비된 축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황의안입니다. 대한치약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진료 환경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 이 자리에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치의학회는 창립 이래 국내외 치의학 연구자 및 학회 교류 지원, 학회지 발간, 치약 정보의 평가 및 제공, 연송 치의학상 시상, 부강 보건의료 정책 등을 위한 연구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 중앙보건 향상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국내외 치의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대한치의학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대한치과병원협회 역시 치과 의료기관의 수련, 교육 환경 개선, 학술 교류 등을 통하여 치의학 발전에 깃든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질 높은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질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치과 감염 예방 관리를 통하여 치과 의료기관이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치과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두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치과 의료기술 혁신, 치과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치과 의료 이용이 편입 증진, 치과 감염 예방 관리의 제도, 전문의 제도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치과계의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그리고 저희 대한치과병원협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각 단체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체 간 시너지를 발휘해서 치과 발전에 가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치과병원협회는 대한민국 치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치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해 주신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과의 사회회장 이민정입니다. 먼저 오늘 치의학회의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존경하는 국인환 감사님과 김영수 감사님, 그리고 또 조규성 이사장님, 황의안 병원장님, 또 우리 권국록 회장님, 화익 회장님 등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려니까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치과 의료 수준은 감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치과 학술뿐만 아니라 임상 수준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 전문 학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학술 연마와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해온 그런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치과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한 국민 건강 증진에 우리 치과의사들이 한 몫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개원이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 학회에 관계 학회장님과 그리고 치의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김철환 회장님께서 이렇게 치의학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저는 김철환 회장님과 비슷한 시기에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성원 회장님, 장명준 회장님 등과도 구강 아간면 내과 학회 그리고 아간면 성형 제거 내과 학회 등에서 자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마이크로 서저리 연수회를 같이 하던 그런 추억도 떠오릅니다. 김철환 회장님과는 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환 회장님께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이사, 학술이사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직을 맡으시고 구강외과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치의학회 집행부를 이끌어 오시면서는 치과학의 어느 단체보다도 여성 임원의 비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자 치과의사 회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성 치과의사들이 학회나 여러 치과계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수에 있어서는 전체 대의원의 한 3.8%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여성 대의원 증원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성 치과의사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에 있어서도 여성 대의원이 좀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는 치의학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대의원 총회 대의원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여성 대의원 증원 찬성에 소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한치의학회 문화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광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성공적인 대한치의학회 총회를 축하드리고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설환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여러 단체장과 기관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하셔서 제 축사는 우리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가볍게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이 속담은 제가 알기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00세 시대를 앞두고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을 때 치아 건강이 국민 건강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지 저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1세기에는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산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김철환 회장님과 작년에 서로 협력하기로 MOU를 맺었고 이미 저희가 여러 정책 분야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함께 만나서 좋은 시작이 성공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대한의학회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시작했고 또 김철환 회장님과 함께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결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연구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신의료기술 평가가 있는데 치의학 관련 여러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공정하게 신청하신 분들이 잘 평가받았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결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한광일 원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이문택입니다. 오늘 대한치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대한치의학회 제4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철환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대한치의학회 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네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치의학회는 2020년 창립하여 2017년에 사단법인으로 법인화되어 지금까지
37개의 산하 분과학회를 두며 치의학 분야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 및 학술 교류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보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총회를 개최하셔 유관 단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도 대한치의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상호 발전을 통하여 국민 건강 보건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치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문택 협회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대한의학회장 정지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끊임없는 대한민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대한민국 189개 전문의학단체를 대표해서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안전이 확보되기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봄이 한창이지만 누구도 이 봄을 즐기기에는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대한치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회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치하드립니다. 오늘 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도 축하드리고 2020년도 우수 분과학회로 선정되신 학회들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점차 우리나라의 의료계 상황이 악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의료행위가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일이 잦아지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일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의학회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철환 회장님과 만나 이런 소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회원학회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총회가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대한치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축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식순회 의원 지금 명찰